자, 봅시다. 자, 통합각 내용은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각 크게는 1단원부터 4단원까지 쪼개져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요. 우리가 1, 2단원, 3, 4단원으로 나눠서 1학기, 2학기 보통적으로는 진도를 나누겠죠. 여기에서 살짝 차이점이 생기는데 이번 서영고나 이솔고 같은 경우는요. 뒤에 생명 시스템부터 시험을 칠 겁니다. 이솔고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있는 지구 시스템 거기부터 이제 진도 시험이 나오겠죠. 분위기 왜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나 혼자 뭔가 기가 빨리는 느낌이야 오늘 이상하게. 자, 그래서 공부 방법은요. 기존 교재를 가지고 문제를 계속 풀어도 점수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면 기초적으로 이제 개념을 정리를 해줄 거고요. 개념을 꼼꼼하게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해하고 외워져 있어야 돼. 외워져 있고 플러스적으로 문제집에 있는 문제도 풀겠지만 조금 더 중요한 거는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주변 학교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좀 더 적응을 시켜야 돼요. 학교 시험지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와 있을까? 기은, 니은, 디귿, 리을 이런 문장이 나왔을까? 저런 문장이 나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이제 연습시키는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용한 거에 약간 불편해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민준이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자, 직관 시스템에 있는 뒤에 판의 이동. 이거 잠시만 멈춰 놓고요. 자, 두 번째 단원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생명 시스템에 대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우는 단원들에 대해서 부담감이 좀 적다고 하니까 좀 마음 편안하게 진행을 해도 될 것 같네요. 자, 생명 시스템 이제 단원이 딱 나와 있는데 그 요약집이 여러 장이 있는데 오늘만 딱 볼 거야. 볼 거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칼라로 좀 뽑았습니다. 그게 말고요. 이거 선생님이 여기저기에 있는 사진들을 다 잘라서 붙여놓은 거예요. 또 그림 위주로 좀 많이 봤으면 해서 요거 참고하시면서 선생님 설명을 드리면 될 겁니다. 생명 시스템에서 나오는 내용은 크게는 세 가지로 나올 겁니다. 선생님 몸은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가장 작은 거 한 개 뗐어. 이것도 생명체야. 생명체 중에서 가장 작은 생명체, 이게 바로 세포죠. 보통 동물세포는 둥그렇게 그림을 그리고요. 식물세포는 보통 각지게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아있는 세포로부터 생명체가 결국은 만들어졌어요. 살아있는 독립적인 개체가 만들어졌어요. 좋습니다.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 세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안에는 어떤 물질들로,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니? 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보이죠? 동물세포나 식물세포나 둘 다 공통적으로 막이 있습니다. 이 세포막은요, 어떤 물질이든지 간에 마음대로 출입시키지 않고요, 조절시킬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에서 물질들이 어떻게 출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됐습니까? 세포에 대해서 배우고 세포막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여기서 좀 더 플러스적인 개념이죠. 삼투 현상이랑 확산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볼 겁니다. 그러고 나면 생명체는 안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필요한 물질인 생체, 촉매인 친구죠. 밥을 먹었을 때도 소화 효소가 필요해요. 이런 물질이 분해되거나 합성되거나 이런 반응들을 하는 데 있어서 생명체 내에서는요, 도와주는 물질, 효소가 필요하거든요. 이 효소의 작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세 단락으로 나눌 건데 마지막으로 생명체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고 어떻게 복제되고 어떻게 단백질을 만드는지 유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다루면서 끝날 거예요. 그래서 생명 시스템은 크게 이렇게 배워볼 건데요.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세포는 어떻게 생겼는지, 세포막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우리가 다뤄볼 거예요. 오늘 볼 거는 바로 이 세포입니다. 선생님이 세포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지금 다뤄줄 거야. 자, 봅시다. 이제부터 이해하면 돼요. 생명체는 가장 작은 생명체, 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 한 개가 생명체야. 세포 한 개가 생명체로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단세포 생물이라고 부를 거예요. 아메바와 집신벌레와 같은 간단한 정말 작은 생명체죠. 이런 단세포 생물이라 부르고요. 세포 한 개가 아니고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든다. 다세포 생물이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알고 있는 다양한 생명체죠. 사람, 코끼리, 코알라,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들은 민들레, 소나무 다 다세포 생물이죠. 이 다양한 생명체들은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식물과 동물로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가장 작은 세포, 구조적 기본 단위, 가장 작은 거 세포로부터 출발할 건데요. 이 세포들이 똑같이 생긴 세포들이 모여 그림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물체든지 식물체든지 그림을 보면 세포 그림을 보세요. 세포들이 그 다음 구조가 조직이 만들어지지. 근데 어떻게 모여졌어? 똑같은 세포들이 모이죠. 비슷한 세포, 유사한 세포, 똑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 좀 더 큰 단위인 조직을 만들어요. 그 그림처럼요. 그리고 이런 조직은 한 종류의 조직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의 조직이 있는데 그 여러 다양한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모양과 하나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질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관이라고 부르죠. 위, 얘는 꿈틀꿈틀거리면서 수축 이완하면서 음식물을 골고루 잘 섞이게 해준다. 뭐 등등의 역할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기관을 만들 거고요. 다양한 기관들이 모여서 결국은 생명체가 완성합니다. 독립된 생명체, 개체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식물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조직계라는 단계가 포함되어 있고요. 동물 같은 경우는 기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 단계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여기에서 조직계가 포함되어 있으면 식물계고요. 동물은 기관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용어들을 하나하나씩 다 체크를 해야겠지. 먼저 조직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그림에 보다시피 똑같이 생긴 게 뭐였죠? 같은 세포들의 모임을 우리가 조직이라고 부르구나.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기관은 뭘까요?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만들었구나. 선생님이 지금 여러 조직도 다 설명할 수 있지만 굳이 안 하는 거예요. 헷갈릴까봐. 큰 틀만 보세요. 이렇게 해서 세포는 이 구성 단계의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활동을 하는 생명체, 생명활동의 기능을 가진 것 중에 가장 작은 거잖아. 세포라는 건 뭐다?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가장 작은 거. 이게 바로 세포라는 거죠. 더 알고 있을 테니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생명체, 세포 한 개가 생명체인 거, 단세포 생물. 세포 여러 개가 모여서 생명체 만들어졌다, 다세포 생물.
다세포 생물은 식물과 동물 두 개로 나눈다. 자, 이때 세포 조직 기관 개체인데요. 동물은요 기관계가 있고요. 식물은요 조직계가 있다. 조금만 더 딥하게 들어갑시다. 자, 기관계라고 하니까 우리 동물 사람을 생각하세요. 뭐가 있어요? 음식물을 씹고 분해시켜서 흡수시키는 역할을 하는 소화계. 뭐 들어본 적 있잖아, 맞지? 뭐예요? 호흡계. 또 뭐 있죠? 오줌 만드는 거, 배설계. 혈액 순환하는 거, 혈액이 움직이죠. 몸 전체. 뭐다? 순환계. 그리고 아 뜨거. 자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건 우리 몸에 신경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개개개개 끝나고 있는 기관계들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런 여러 가지 기관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같이 역할을 한다고요. 같이 기능을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람 완성됐습니다. 이제는 조직계를 한번 봅시다. 선생님, 잎을 하나 떼었어. 프리파리 떼었다. 오케이? 요거 옆에서 딱 잘라서 단면을 한번 쫙 볼게. 윗면과 아랫면입니다. 위에는 약간 큐티클층으로 반짝반짝거려요. 물방울이 떨어지거나 이슬이 맺히는 걸 보면 위에 흡수되지 않고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잎의 윗면은요 이거 왁스 칠한다고 생각해. 왁스 층이라고 생각하면 돼. 큐티클 층이라고 해서 물이 쉽게 흡수되지가 않은 층이야. 물이랑 잘 안 섞여. 수분 손실을 약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 흡수도 잘 안 되지만 어떻게 방출되는 것도 좀 막아주는 역할도 할 수 있겠네. 그리고 밑에 있는 면은요 위에 있는 거랑 조금 달라요. 깻잎을 먹어도 위에 있는 층보다 밑에 뒷면을 보면 좀 까끌까끌하게 생기지 않았어? 그렇지. 여기 뒷면을 보면 뭐가 주로 있냐면 기체들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 기공이 있습니다. 이 기공은요 공변세포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공변세포라는 친구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증기나 이산화탄소나 산소들이 들락들락 거릴 수 있겠네요. 중간에 뭐가 있는지 좀 더 볼까요? 보셔야 돼요. 중간에는 울타리처럼 빼백하게 책상들이 정렬되어 있는 모습이랑 비슷하네. 책상 조직 또는 울타리 조직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밑에는 듬성듬성 기체들이 잘 통과할 수 있겠네요. 듬성듬성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뭐다? 해면 조직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 해면이라는 뜻은 한글로 나타내면 스펀지예요. 한문이거든? 한문이야, 한문. 스펀지는 물을 잘 흡수하잖아. 물을 잘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 중간 군데군데에는 뭐가 있다? 인맥이 있다. 간다발이 있다. 해서 물이 이동하는 통로와 영양분이 이동하는 통로가 있다는 거지. 물간다, 체간이 있습니다. 얘를 간다발, 물간다, 체간, 간다발 조직계라고 해서 물간, 체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이동하는 건 물간, 영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는 체간. 그래서 우리가 잎에 보면 얘가 그 두꺼운 부분 알지? 잎 반을 딱 접으면 똑 소리 나잖아. 두껍잖아. 오,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잎맥, 물이 흐르는 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잎을 단면적으로 자르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오빠 이렇게 보일 건데 여기에서 보이는 가장 위에 있는 층, 가장 아래에 있는 층 거의 껍질 느낌이지. 바깥에 있잖아. 껍질. 이걸 우리는 표피라고 부릅니다. 표피 조직계. 표피예요, 표피. 표피 조직계는 윗면과 뒷면, 그리고 여기는 뭐까지 포함시킨다? 공변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기공까지 포함시켜요. 표피 조직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이는 물이랑 영양소가 이동하는 거 보이죠? 이거 간다발 조직계라고 부릅니다. 조직계는 표피조직계, 간다발 조직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다발 조직계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물감과 체면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표피랑 간다발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기본 조직계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누구 넣으면 될까요? 책상 조직, 해면 조직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식물은 여러 개로도 분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표피 조직계, 간다발 조직계, 기본 조직계로 한번 분류해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식물과 동물 중에서 식물은 중간에 조직계라는 구성 단계가 있는데 이때 조직계는 대표적으로 이 친구들 3명이다. 오케이. 여기서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파이팅. 지금 첫 번째 나오는 건 세포 어떻게 생겼니? 세포 안에 뭐가 있니? 이걸 이제 배우는 거야. 생명체의 구성 단계를 배웠고요. 지금부터는 세포를 조금 더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두 세포를 보니까요.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외형적인 차이점이 딱 보이네요.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딱 봤을 때 무슨 차이가 있어? 겉으로 딱 봤을 때 편안하게 얘기해. 모양이 그렇지, 모양이 각이 져 있다. 뭔가 둥글다. 맞죠? 그 이유는 가장 바깥층에 뭐가 있냐면 물질의 출입을 조절시키는 능력은 없고 그냥 단순한 구조물입니다. 식물의 모양을,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구조물일 뿐이야. 즉, 세포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세포한테만 발달되었다. 식물세포한테만 있는 것, 세포벽. 그리고 식물세포는 동물과 다르게 초록색으로 우리가 보이잖아. 즉, 엽록체가 존재합니다. 엽록체. 식물세포한테만 있는 건 세포벽과 엽록체구나. 너무 설명 잘한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식물세포한테만 있는 건 아니지만 식물세포한테서 두드러진 특징, 발달되어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에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생명체가 생명체잖아요. 이게 살아가는 생명체인데 얘가 살아가면서 노폐물 만들어지면 버려야지. 노폐물을 저장하고 있고요. 물도 있고요. 색소도 있습니다. 그 독성 물질까지 독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에포라는 친구는 노폐물을 저장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 생명체가 너무 짜도 안 되고 싱거워도 안 돼. 일정한 농도가 있는데요. 그 농도, 삼투압을 조절시켜주는 친구가 바로 농도. 얼마나 싱겁니, 짜니 이 농도를 조절시켜주는 친구야. 뭐 그런 역할도 한다고 했어요. 동물세포한테서는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별로 보이진 않지만 수축포 형태로 존재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식물세포한테만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지 않고 식물세포에서 발달되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노폐물을 저장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이가 많이 들수록 노폐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크기 사이즈도 점점 커져요. F. 됐습니까? 여기까지 돼서 좋습니다. 조금 더 가자. 여기서 잠깐. 세포는요, 기본적으로 핵이 있고요. 핵. 그리고 세포 핵을 제외한 물질들, 우리가 세포질이라고 부를 거예요. 세포는 막으로 둘러싸져 있고 핵과 세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질에는 여러 가지 친구들이 보이네요. 세포질에 포함되어 있는 친구들이 뭐 이런 친구들이겠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요, 이렇게 세포를 딱 보면 안에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부분을 우리가 원형질이라고 불러왔고요. 생명활동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친구, 세포벽을 우리는 후형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살아있는 부분이다. 죽어있는 부분이다. 해서 그냥 생명활동의 결과다. 이렇게 나와있는 부분은 후형질.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구다? 세포벽이다. 세포벽은 후형질입니다. 나중에 이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세포벽과 안에 있는 세포질이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 그래서 원형질이 분리됐다고 해서 원형질 분리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포는 막으로 둘러싸져 있고 핵과 세포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식물세포한테서는 세포가 염체가 있고 핵포는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둘 다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이제 한번 볼까요? 먼저 동물이든 식물이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대표적인 친구가 누구죠? 핵이 있죠. 오케이? 자, 그리고 식물이든 동물이든지 간에 얘는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호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토콘드리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뭐다?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단백질, 효소도 단백질이고 호르몬도 단백질이고 항체도 단백질이고 뭔지 모르지만 내 몸에 필요한 많은 친구들이 단백질이야. 이 단백질,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이 조그만 친구들 누구냐면 리보솜. 단백질 합성하는 곳입니다. 단백질 만드는 곳 리보솜이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많아요? 만들어진 단백질의 이동 통로이자 기름, 지질을 합성하는 친구죠. 뭐가 있다? 거의 뭐 핵 옆에 붙어있는 느낌이야. 바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 소포체도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리보솜이 이 소포체에 붙어있는 소포체는 마치 거칠어 보이니까 거칠면 소포체라고도 얘기하죠. 안 붙어있는 소포체는 매끄러운 소포체. 오빠가 잠을 안 자려고 집중하는 이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야. 선생님이 특별히 오늘은 열심히 수업을 할게요. 쉬는 시간 없이 빡빡하게 오늘 공부를 제대로 시켜줄게요. 좋죠? 내가 딴 건 몰라도 ISFP는 좀 만나봐서 내가 아는데 되게 순해. 시키는 대로 공부 열심히 할걸? 맞지? 화장실도 안 갈걸? 내 생각인데? 아닌가? 자, 식물이든 동물이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대충 봤고요. 한 개 더 보여줄까요? 이 안에 있는 친구들도 나이가 많이 들면 죽어요. 노화가 되면. 죽으면 여기 가가지고 분해가 돼. 청소부 역할. 가수분해 효소가 있어서 분해시킨다, 청소시킨다. 리소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세포한테서 두드려져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중심립, 중심체. 해서 중심립이라는 친구가 나중에 세포 분열할 때, 중3 때 세포 분열 배웠는데 세세포 분열, 감수 분열 할 때 뭐 윗땅으로 생겨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동원체 연결해서 끌려가는 거 이거 방추사 기억나? 들어본 적 있어? 그딴 게 있어요. 이 방추사 만드는 친구가 바로 중심립인데 중심립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이렇게 있어. 수직으로. 이걸 우리는 중심체라고 합니다. 동물세포한테서 있고요. 식물세포는 방추사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얘는 극모라고 부르죠. 동물세포에서만 있는 건 중심립, 중심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이제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 친구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어때요? 세포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고요. 식물한테만 있는 거, 식물에서 발달한 거, 동물한테만 있는 거, 같이 공통적으로 있는 거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얘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천천히 정리를 하면서 더 보태줄 거예요.
쌤이 설명 안 한 게 몇 개가 더 있거든요. 요거는 잠시 뒤 설명을 할 거니까 실타임 잠시 가지고 합시다.